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린입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집순이이고 바깥에 나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또 더우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친구들이 생일 축하해주러 집에 올 텐데 그 전에 올리기로 했었던 교환학생 Q&A 영상, 답변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영국에서 출국 직전에 찍기는 찍었었는데 편집을 계속 미루고 있다가 다시 댓글창을 확인해보니까 질문들이 조금 더 달렸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답변이 그렇게 깔끔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 같아서 다시 찍어보려고 해요. 역시나 말을 그렇게 깔끔하게 하진 못할 것 같지만 해볼게요. 질문과 답변 영상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영상을 상하편으로 나눠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1편에서는 교환학생의 전반적인 그런 과정,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 학교 생활과 학업에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2편에서는 제가 있었던 프레스턴이라는 지역과 영국 전체에서의 생활이 어떠한지 생활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전체적인 총평도 2편에 담을 거니까 2편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환학생의 전반적인 그 진행 과정, 신청 과정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분이 꽤 계셨어요. 이 교환학생 전반적인 과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의 대학교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들 신청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다르고 또 그 대상 학교들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영국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영국은 항상 제 1순위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제가 무난하게 갈 만한 대학을 선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글로벌 탭에서 공지사항을 항상 체크했고 교환학생 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날짜와 절차를 다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신청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본인 출신인 학교와 가고 싶은 학교의 정책을 꼼꼼하게 다 따져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그 대상 학교의 정책을 중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한국 학교에서는 뭔가 교환학생 대상 학교 전체를 통합해서 무슨 기준을 만들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학점 몇 이상 또는 뭐 영어 어학 점수 몇 이상 이런 식으로 근데 또 그 대상 학교의 과 세부 사항을 찾아보면 또 다르더라고요. 더 높게 따져보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 학교에서는 신청이 가능했는데 막상 대상 학교의 기준과는 동떨어져서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다 따져보시고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비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국을 다녀왔는데 영국은 비자, 입국 심사 이쪽이 좀 까다로운 걸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갈 땐 그랬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다녀왔기 때문에 단기 스튜던트 비자 같은 걸로 다녀왔어요. 그게 short term 스튜던트 비자였나 스터디 비자였나 아무튼 그런 비자였는데 그 비자의 경우에는 6개월짜리가 있고 11개월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6개월 단기 비자의 경우에는 따로 비자를 발급받고 신청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 없었고 그냥 입국 비자였거든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영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입국 심사 시에 도장을 이렇게 찍어주는 비자였어요. 그래서 크게 준비하기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쇼트텀 비자 11개월짜리부터 또 티어4였나 타이어4였나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다른 또 메인 비자가 하나 있는데 11개월짜리나 이 비자의 경우에는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자에 관련해서는 영국 그 비자 사이트도 있고 뭐 한국 블로거들도 많이들 포스팅을 해놨으니까 그런 거 유념해서 챙겨가시면 되시고요. 제가 저에 해당되었던 쇼트텀 비자 6개월짜리는 입국을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 해당 학교에서 보내주는 영문 입학 허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비 완납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는 곳도 많은데 저는 한국 학교,
저희 성균관 대학교에 등록 기간에 맞춰서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입국 심사를 받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한국 학교 등록으로 할 거예요 라고 답을 했던 것 같아요. 안 물어봤었나? 그래서 학비 원합 영수증은 학비를 만약에 아직 안 내셨다면 학교에 그러면은 필요가 없죠. 전 영국 학교와 한국 학교가 달랐기 때문에 입국을 할 당시에는 학비가 아직 안 빠져나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필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비를 내셨다면 영문으로 챙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체류 예정지와 관련된 문서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해당 학교에서 기숙사를 신청을 했었고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확인서 같은 거를 영문으로 이렇게 메일로 요구를 해서 받았었어요. 그거를 들고 가서 이제 난 여기에 머물 거다 여기 있다 하고 이제 냈었는데 이 거주지 관련된 문서는 절대 가족집이나 친구집이 아니라 웬만하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와 관련된 서류가 가장 확실하다고 해요.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기숙사 쪽으로 알아보시고 기숙사 신청하시고 그 서류 챙기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거는 귀국일이 표시된 항공권, 왕복 항공권이겠죠? 그래서 항공권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내가 이 날짜에는 나갈 거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서 저는 처음에 입국 심사 시에 제시했던 귀국 항공권이랑 제 귀국 일자랑 달랐어요. 막판에 변경을 했거든요, 날짜를. 그래도 전혀 상관은 없으니까 일단은 단기 비자의 기간에 어긋나지 않도록 왕복 항공권 하나 설정하셔서 그거를 입국 심사에 보여주시고 나중에 날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챙기시면 좋을 서류가 6개월 장고 영문 증명서 그리고 어학 성적과 관련된 원본 서류 이렇게 2개는 챙기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6개월 장고 증명서 이거는 은행 가서 그냥 영문으로 떼달라고 하시면 떼주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장고가 뭐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 서류는 확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서 좀 약간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블로그 찾아보시면 비자 관련해서 찾아보시면 이 장고 증명서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이제 대충 얼마쯤 장고에 들어있는 게 안전하다 하는 게 있어요. 영국 기준으로 뭐 6개월 최저 생활비를 설정해 놓은 거겠죠? 대략 한 900에서 1000만 원 한국 돈으로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좀 사람마다 말이 많이 다르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준비를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입국 심사는 아까 까다롭기로 유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까다롭습니다. 되게 꼬치꼬치 많이 물어봐요. 저는 다행히 그런 사람을 만나진 않았지만 어떤 입국 심사관들은 꽤 공격적으로 말을 한다고 해요. 막 너 이날 너네 나라로 가는 거 확실하냐? 영국에 계속 있는 거 아니냐? 계속 체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불친절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뭐 비행기 하나에 몇백 명이 타는데 그 많은 사람 심사 보고 뭐 꼼꼼하게 따져보려면 마냥 친절을 할 수는 없겠다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질문에는 영어로 그냥 깔끔하게 대답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진 마시고 또 모든 심사관들이 다 까칠하거나 무서운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서류만 잘 구비해 가시면 문제 전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수업은 어떤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셨죠? 수업은 이것도 정말 케바케인데 일단 제가 간 학교가 되게 좋은 학교는 아니었어요. 프레스턴? 영국 맨체스터 옆 프레스턴이라는 지방의 유클란이라는 학교였거든요. 센트럴 랭커셔 대학교라고들 하던데 그곳은 엄청 유명하고 뭐 좋은 대학이 아니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수업 난이도가 엄청 높지는 않았어요. 저는 신문방송학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저널리즘을 메이저로 들었고 수업을 3개를 들었는데 셋 다 엄청 어렵진 않았어요, 내용이. 대신 이제 항상 한국에서 미국 영어를 접하다가 나갔기 때문에 초반에 영국 영어, 특히 그 리버풀 지방 사투리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적응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수업의 한 80%는 무난하게 알아들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수업이랑은 좀 달랐던 게 저희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같은 경우에는 언론과 관련된 이론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인 뭔가 실습 같은 부분이 좀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영국에서는 정말 그런 액티비티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진을 찍는 포토저널리즘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수업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 기말 평가가 사진 포트폴리오였어요. 그래서 막 영국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주제에 맞는 사진을 찍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야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국에선 잘 시도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색다르고 좋았고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팀플이 한국에서는 팀플을 조활동하면은 되게 좀 안 좋게 생각이 되잖아요. 아, 헬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영국에서는 그렇게 팀플다운 팀플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조 활동이. 항상 뭐 한국인 친구와 같은 조를 꼭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같이 뭐 과제를 진행했던 외국인 친구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그냥 괜찮았습니다. 또 어떤 질문 중에 영어를 공부하고 회화를 공부하고 가면 도움이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당연하죠.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교환학생 이전에 단 한 번도 외국 어학연수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딱 한국에서 영어를 오래 배운 사람 정도의 영어를 구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딱 나갔을 때 일상 회화가 엄청 매끄럽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화 연습 좀 하고 올 걸 이 생각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뭐 가서 많이 또 배우고 늘고 하긴 했지만 연습을 하고 가시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훨씬 더 수월하게 적응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듣기는 잘 하시는데 독해가 좀 부족하시다고 독해 준비해가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라고 또 물어보셨는데 네! 사실 독해는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뭐 상관이 없죠. 읽고 쓰는 것보다는 말하고 듣는 걸 회화에선 더 많이 일상에선 더 많이 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실 거라면 네, 독해를 연습을 해가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야 뭐 뒤처지지 않을 테니까요, 적어도. 그래서 독해 공부는 해가세요, 많이. 영어 책 원서 읽는 것도 굉장히 도움 되실 테고 왠지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분이실 것 같은데 네. 영어 공부 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수업 얘기로 돌아가 보면 성적은 제가 그렇게 잘 받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국에서 빗불과 그 이상 정도? 그렇게 열심히 듣지 않기도 했고 아무래도 언어적인 그런 어려움이 초반에 있다 보니까 특히 에세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되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더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더 열심히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면 잘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 못 받을까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그냥 적당히 교환학생 생활 즐기시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저같이 중간 이상은 나온답니다. 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수업은 어떤지까지 교환학생과 학업 관련된 부분 알려드렸고요. 이제 다음 편에서는 영국 생활에 관련된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영상이 영국 교환학생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바로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